심장 공여자 이름을 확인한 순간 박진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름은 절대 여기에 올라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별일 없을 것 같던 저녁이었어요. 퇴근길에 이지혁은 습관처럼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김다정은 밥은 먹고 다니냐는 잔소리를 하다가도 결국 웃었죠. 이상철은 말없이 수화기 넘어 숨만 길게 내쉬었는데 그 숨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이지혁도 잠깐 멈칫했어요. 아버지의 침묵이 길어질 때마다 집안 어딘가에서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런데도 이지혁은 그날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은호였어요. 지은호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고 이지혁은 잠깐만 얼굴 보자는 말로 그녀를 불러냈죠. 지은호는 짧게 알겠어요 하고 답했는데요. 그 짧은 대답 속에 기대와 두려움이 같이 들어 있었어요. 예전의 고백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둘은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아는 마음은 길었지만 말은 늘 짧아졌거든요. 다만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호야, 요즘 내 주변이 좀 이상해. 지은호는 대답 대신 이지혁의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어디 아파요? 이 질문이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던 건 그때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이 웃으려다가 입꼬리를 내렸어요. 아픈 건 아닌데 누가 내 발밑에서 바닥을 빼는 느낌이야. 지은호는 한숨처럼 웃었어요. 그럼 발을 더 단단히 디뎌야죠.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은 손끝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죠. 그때였어요. 이지혁의 손이 컵을 잡다가 갑자기 힘을 잃었습니다. 컵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졌고 동시에 이지혁이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아 하고 짧게 숨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호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서 이지혁에게 달려갔는데요. 그 순간 이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어요. 마치 올 게 왔다는 표정이었죠. 지혁 선배, 정신 차려요. 선배. 지은호는 손을 떨며 119를 눌렀고 통화 연결음이 끝나기도 전에 주소를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지혁의 손을 잡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는데 그 차가움이 지은호의 심장까지 얼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의 불빛은 언제나 잔인하게 밝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의료진이 이지혁을 밀고 들어가면서 보호자분, 잠시만 밖에서 대기하세요라고 말했는데 지은호는 저 보호자 아니에요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지혁이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이상철과 김다정이 도착했습니다. 김다정은 들어오자마자 지은호의 얼굴을 봤어요. 모든 걸 묻지 않아도 알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디야? 목소리가 떨렸고 이상철은 말이 없었어요. 다만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그 손에 힘이 너무 세서 김다정이 아파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성재였어요. 숨이 찼는지 말이 끊어졌는데도 지혁이는요? 붙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이수빈이 있었고 이수빈은 상황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빈은 오빠의 이름을 입으로 꺼내지 못하고 손으로만 입을 막았습니다. 박성재는 바로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진석은 그때 회의 중이었는데 통화 연결되자마자 박성재가 말했죠. 아버지, 지금 지혁이가 쓰러졌어요. 병원이에요. 빨리. 박진석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만 했어요. 어디? 박진석이 응급실에 들어섰을 때 그 공간의 온도가 한 번 더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랬어요. 아무 말 없어도 공기가 바뀌는 사람. 김다정은 박진석을 보자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이상철은 굳은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박진석은 인사도 받지 않고 의료진이 나오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의사는 기록지를 확인하다가 눈을 들어 사람들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여 심장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말이 이어질수록 복도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서 김다정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의사가 마지막 문장을 꺼냈습니다. 24시간 안에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김다정의 무릎이 그대로 꺾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말이 먼저 튀어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다 흐느낌이었습니다. 아침까지는 멀쩡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상철이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김다정은 팔에 힘이 풀린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그때 지은호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이 잠깐 웃으며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발밑에서 바닥을 빼는 느낌이라고 했죠. 설마 그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박진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겠다. 박성재가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박진석이 방법이라고 말할 때 그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니까요. 문제는 그 명령이 이번엔 누구를 향하느냐였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병원 복도를 걸어다니며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 이름은 없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 과거에 빚진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박진석은 누구에게는 낮게 사정했고 누구에게는 차갑게 거래를 제안했어요. 가능한가? 지금 시간이 없다. 가격 말하지 마. 이 말들이 복도 끝에서 끊어졌다가 다시 복도 시작점에서 이어졌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데요. 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떨림은 가족에게만 보여주던 약점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병실 안은 더 처절했습니다. 김다정은 몇 번이나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돼? 라고 중얼거렸고 이상철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을 더 굳혔습니다. 이상철이 평생 지켜온 건 흔들리지 않는 가장이었는데 그날은 흔들리지 않는 게 더 잔인해 보였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버지가 울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이수빈은 병실 문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가 보면 오빠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더 단순했어요. 이수빈은 오빠의 눈에 불안이 비치는 걸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눈을 뜨기만 하면 괜찮아라고 말해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한 번도 병실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물을 갈아주고 이지혁의 입술이 마르지 않게 적셔주고 간호사가 지나가면 작은 목소리로 질문했어요. 그러다 김다정이 갑자기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너 우리 지혁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 말에 지은호가 울음을 삼켰는데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선배를 놓친 적이 있어서요. 김다정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은호를 바라봤고 이상철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상철은 뭔가를 결심하는 표정이었어요. 다만 아무도 그 표정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자기 마음만도 버티기 힘든 날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4시간이라는 제한은 숫자일 뿐인데 그 숫자가 사람의 목을 죄는 밧줄처럼 느껴졌어요. 벽에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어요. 한 칸, 한 칸이 선배의 생명이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터졌습니다. 고성이가 병원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병원에 올 이유가 없었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그녀는 세상 앞에서 체면을 잃었고 집안에서는 더 이상 아내로 불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성이는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화장도 제대로 못한 채였고 걸음걸이도 흔들렸어요. 그녀 뒤에는 박영나가 있었는데 박영나는 말없이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죠.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자마자 낮게 물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 고성이는 대답 대신 박진석과 박성재 그리고 병실 쪽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말했어요. 나 도망갈 데가 없더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진석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고성이는 그 눈빛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찾는 게 뭔지 알아? 그 한마디에 박진석이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고성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공여 심장, 24시간, 사람들 울고 당신은 전화하고 다 알아. 이상철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는데요. 낮을수록 더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고성이는 이상철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요? 방법이 없을 리가 있나요? 박진석이 찾으면 늘 있던데. 박진석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박성재가 순간적으로 고성이 앞을 막듯 서며 말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박영나가 그제서야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영나는 눈을 내리깐 채로 어머니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그만해. 그런데 고성이는 그 손을 뿌리치듯 떼어냈습니다. 영나야, 넌 조용히 해. 난 지금 말해야 해. 그때였어요. 고성이가 가슴을 움켜잡고 휘청했습니다. 잠깐 연기처럼 보일 만큼 갑작스러웠는데요. 다음 순간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박진석이 반사적으로 다가가려다가 멈췄어요. 그의 눈에는 또 무슨 수를 쓰는 거냐는 의심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환자분, 의식 괜찮으세요? 의료진이 고성이를 들것에 옮기려 하자 고성이가 박진석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거의 없는데도 그 손길이 이상하게 집요했어요. 당신 나나 그냥 마지막으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이의 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영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박영나의 울음은 누군가를 탓하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는 버틸 수 없는 사람이 내는 소리였어요. 그날 밤 병원은 두 개의 위기를 동시에 떠안았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은 멈춰가고 있었고 고성이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들은 지쳤고 가족들은 더 지쳤습니다. 박진석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지만 그 울림이 이제는 희망이 아니라 공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소식이 날아든 건 새벽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박진석을 찾아왔습니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박진석이 물었어요. 어디서? 코디네이터는 말을 아끼듯 잠깐 숨을 고르더니
낮게 답했습니다. 같은 병원 아닙니다. 다만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같은 병원이라는 말은 편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누군가 이 병원에서 끝을 맞이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병실로 돌아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공여 가능성이 떴다. 그 한마디에 김다정이 벌떡 일어났고 이상철은 말없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믿기지 않아 벽을 짚었어요. 그런데 이수빈이 조용히 묻더라고요. 누구예요? 그 질문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물어야 했어요.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삶이 되니까요. 박진석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를 바라봤어요. 박성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성재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확인 전이래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석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일 가능성을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사 판정이 임박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진석의 숨이 한 번에 꺾였습니다. 그리고 병실 번호가 불렸습니다. 고성희의 병실 번호였어요. 박영나가 아니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지환이 그때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그는 박영나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이지환은 무슨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박영나 옆에 서서 그녀가 무너지지 않게 팔을 내밀었죠. 그리고 이상철은 그 숫자 같은 병실 번호를 듣는 순간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표정. 마치 오래 숨겨둔 비밀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표정이었어요. 김다정은 고성희의 이름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입술이 떨렸고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싫고 좋고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끝나고 사람 하나가 살아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병실 앞에서 의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 기능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박영나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를 왜 그런데 박진석은 박영나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병실 문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지옥이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안에서 간호사가 뛰쳐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잠깐 의식 반응 보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문 쪽으로 몰렸고 박영나는 문을 열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면회 안 됩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잠깐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주 일시적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가족분, 마지막 결정 준비하셔야 합니다. 박영나는 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지환이 그 어깨를 받쳤고 이수빈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빈은 마음속으로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왜 이렇게 돼? 그런데 그 질문은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 박진석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서였어요. 박성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인이 고성희의 죽음을 확정짓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박진석은 박성재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어요. 지혁이는 살려야 한다. 그 말이 박진석의 변명인지 결심인지 죄책감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식 수술은 시작됐습니다. 지은호는 수술실 앞에서 벽에 등을 기댔고 김다정은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상철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상철은 기도 대신 속으로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간 상황이 흔들렸습니다. 의료진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문 너머에서 짧은 지시가 튀어나왔습니다. 혈압 잡아. 리듬이 흔들려.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김다정의 손이 더 꽉 쥐어졌고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피가 맺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모두가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짧게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고 지은호는 숨을 내쉬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상철은 그제야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지혁은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지은호였어요. 지은호는 밤새 잠들지 못한 얼굴로 그래도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선배 이제 좀 사람 놀래키지 마요. 이지혁은 한참 말이 없다가 목소리를 겨우 꺼냈습니다. 나 살았네. 그 한마디가 너무 담담해서 지은호가 웃다가 울었어요. 이지혁은 손을 들어 지은호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그 작은 접촉에 지은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정과 상철은 그 모습을 멀리서 봤고 김다정은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다음 장면은 늘 축복만은 아니죠. 박진석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병원 로비 한쪽이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계속 지나갔지만 그들 주변만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박진석은 말을 고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식 공여자 공개해야 한다. 김다정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굳이 지금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혁이가 살아난 이상 이건 끝까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박성재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에는 말리지 못하는 절박함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고 거기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희. 그 이름이 보이자 지은호는 숨을 멈췄고 이수빈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상철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이상해서 지은호가 이상철을 쳐다봤는데요. 이상철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다정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그럼 고성의 씨는? 박진석이 대답했습니다. 뇌사 판정, 그리고 기증. 박영란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박영란은 그 순간을 견딜 수 없어 병원 밖에 있었어요. 이지환이 함께였고 박영란은 울지도 못한 채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괜찮아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병원 안에서 지은호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지혁을 떠올렸습니다. 이지혁의 가슴 안에서 고성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사실이 단지 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성희라는 이름은 끝까지 누군가를 흔들어 놓는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은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병원 행정실이었고 내용은 짧았어요. 고성희 환자 관련 유품 전달건. 지은호는 제가 받을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려다가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유품이 자신에게 오면 안 되는 이유는 많았는데 받아야 할 이유도 하나 있었거든요. 이지혁의 가슴에서 뛰었던 사람의 마지막 흔적. 지은호는 결국 유품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리 카드와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은호에게 꼭 듣기.
지은호는 손이 떨려서 봉투를 한 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나서야 메모리 카드를 휴대폰에 꽂았어요. 음성이 재생됐습니다. 고성이의 목소리였는데요. 생각보다 작고 생각보다 지쳐 있었습니다. 은호야, 너랑 나는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 알아. 근데 웃기지? 나는 마지막까지도 사랑이라는 걸 잘 못 배웠어. 지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성이가 왜 자신을 은호라고 부르는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너는 늘 누군가를 살리더라. 그게 너무 싫었고 너무 부러웠어. 지은호의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심장 내가 원해서 준 거야.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박진석이 거래한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망친 것들 중에 딱 하나라도 되돌리고 싶었어. 여기서 고성이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은호야, 넌 아직 몰라. 지혁이 심장이 왜 그날 무너졌는지. 지은호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았는데요. 고성이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가 지혁이를 살릴 수 없게 만들려고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은 너한테도 아주 가까워. 음성이 끊겼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지은호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나한테 가까운 사람? 그 말은 너무 넓고 너무 잔인했습니다. 지은호는 제일 먼저 동생 지강호를 떠올렸고 그 다음엔 박성재, 그 다음엔 이상철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철이 고성이의 이름이 나왔을 때 너무 이상한 표정을 지었으니까요. 지은호는 병실로 돌아가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회복 중이라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배, 혹시 쓰러지기 전에 누가 이상한 말 한 적 있어요? 이지혁은 잠깐 생각하더니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나 살았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지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기억이 끊기기 직전에 들었던 목소리가 있어. 지은호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어. 되게 익숙한 목소리였는데 얼굴이 안 떠올라. 지은호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성이의 기증은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계획을 망가뜨린 사건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더 분노할 것이고 더 조용히 움직일 겁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얼굴을 확인하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지은호를 봤어요. 지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무슨 일 있어? 지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고성이 음성의 마지막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지금 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지은호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박성재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뭔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을지도요. 그날 이후 병원 복도는 다시 평온해지는 듯 했지만 사람들 마음속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박진석은 더 자주 전화를 받았고 이상철은 집에 가서도 잠을 못 잤고 김다정은 웃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수빈은 오빠 앞에서 밝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땐 손을 떨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손이 다시 차가워질까봐 겁났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박진석에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박진석이 받자 낯선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성의 씨 건 끝난 줄 아셨죠?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어졌어요. 그 심장, 누가 원래 받기로 되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 힘이 너무 강해서 휴대폰이 삐걱거릴 정도였어요. 당신이 살린 건 이지혁이 아니라 당신이 제일 싫어하던 미래일 수도 있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박진석은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술 사이로 한 문장을 흘렸어요. 누가 아직도 판을 굴리고 있지. 그 말은 곧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남긴 마지막 선택은 누군가에게 구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변수였어요. 이지혁의 새 심장은 뛰기 시작했지만 그 심장이 뛰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비밀도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이상철은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고성이의 이름 앞에서 왜 그렇게 굳어졌는지. 박성재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석 편에 설지, 친구 이지혁 편에 설지. 박영란은 무너진 어머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지강호는 여전히 불만을 삼키며 자신이 가진 열등감이 어디로 폭발할지 스스로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지혁은요. 회복실 창밖을 보면서 아주 낮게 말했어요. 은호야, 나 이제 더 이상 착하게만 살 생각 없어. 지은호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심장 이식을 기적으로 끝내려는 사람들과 그 기적을 무기로 바꾸려는 사람이 같은 세상에 있다는 것. 다음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지혁의 심장이 왜 무너졌는지, 고성이가 마지막에 숨기고 간 진짜 이름이 누구인지, 그리고 박진석이 서명했던 고 종이가 과연 살림이었는지 거래였는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의 비밀이 터지는 첫 장면을 함께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